텅 빈 눈빛에 제가 소름이 계속 돋으면서 제가 봤었는데, 이제 연기하실 때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거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까 시작할 때 사실 말씀드린 출발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10년 전에 그 목격을 다 했고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유가족의 그 수연이라는 인물을 하기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내가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였기 때문에 사실 제일 눈물을 경계했어요. 정말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지는 거의 없었고, 그런 생각 없었고, 병원은 8회차지만 수연은 사실 3회차거든요. 목포 내려가서 3회차로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저한테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이 인물을 내가 자꾸 마음 아파하고 내가 우미아로서 눈물을 자꾸 흘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촬영을 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어떤 순간이 첫 컷이 찍혔을 때는 다시 그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이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병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억을 계속,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기억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그 기억을 외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억 속에 갇혀서 일상을 못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기억에서 출발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병호는 어쨌든 나가서 분노하고 울부짖고 함께 막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수연은 그걸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잊고 있지 않잖아요. 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기억을 놓고 있다기보단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 속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일상을 그냥 살고자 하는, 견디려고 하는, 그냥 놓여있는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영화를 볼 때에도 되게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병호는 감정이 터지는 역할이고 이제 수연은 감정을 이제 자제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두 분이 붙어있는 씬을 보는데 되게 배우로서 흥미롭고 계속 궁금해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명은 말을 안 하고 한 명은 말을 하는데 둘이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대화가 원래 안 되는 게 상식인데 이 눈빛과 이런 걸로 대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계속 궁금해서 다음 씬을 쫓아가다 보니까 엔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밸런스가 굉장히 좀 캐릭터별로 좀 너무 잘 맞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영화를 봤고, 감독님이 그렇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연출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너무 잘 만들어준 거고 저는 잘 담아냈을 뿐입니다. 겸손하신 말씀까지. 그런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부끄러울 정도로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목화솜을 보셨잖아요. 이제 목화솜은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된 거고 한 분 한 분의 영화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시던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목화솜 피는 날이 될 거고, 또 그러실 거잖아요. 이제 극장문 나가시면 아직 목화솜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 옆에 안 보신 분들의 등을 슬며시 극장으로 떠밀어 주실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거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 그 힘들이 모여서 오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슬며시 여러분들의 등을, 옆에 계신 분들의 등을 극장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사전에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미화 배우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객분들께 저희가 이제 역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선배님께 여쭤봤었어요. 선배님, 혹시 관객분들께 뭐 바라는 점이나 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가 이제 질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여쭤봤더니, 이러더니 바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좋았던 점이 사실 저도 세월호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 무겁고 뭔가 늘 이렇게 저희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세월호 영화라고 하면은 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딱 포맷이 있잖아요. 그 포맷에서 약간 너무 이렇게 신파와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너무 흔하고 뻔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지인분들과 함께 막 보자 추천을 하게 된 것도 이 역할들에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좀 이제 좀 뻔하고 흔하지 않는 스토리로 흘러가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GV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던 이 분들이 후기, 네이버 후기나 뭐 아니면 SNS에 스토리라도 올려주셔서 목화솜 피는 날 영화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다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으니 꼭 잊지 마시고 이제 SNS에 한 번씩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변에도 등도 많이 떠밀어서 2번, 3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배우분이나 뭐 감독님께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여기 옆에 분. 저는 시네마 지옥에 감독님 출연하신 거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놀라운 점은 그 8회차면서 그리고 또 제작 지원 단체가 크레딧에 봤을 때 2군데만 있었는데 좀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너무 이제 퀄리티가 좋게 제작해낸 것이 너무 대단하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좀 아빠가 기억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10년간 좀 잊고 있었던 것을 아빠가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옷 색깔이 처음에는 좀 희미한 회색 같았는데 마지막 버스를 탈 때 좀 짙은 남색이 된 게 좀 고래 피부 같은 그런 걸 좀 표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들에게 계속 저기 잊지 않고 있어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세월호가 어떤 일인지는 알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 버스가 60번이고 그 다음에 보트 그 모터 중앙에 6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60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혹시 그 드라마 그 제작을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작품을 좀 드라마로 뭐 제목을 예를 들어 뭐 목화솜 피는 날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작하고 싶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전에 혹시 직업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객분의 영화가 돼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은 감독님에게. 그리고 왜 용산으로 가시지 왜 일로 오셨어요? 매불쇼를 보셨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너무 깊이 있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GV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영화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싶은 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무의식 중에 까먹고 있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영화를 점점 선명하게 이제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병호의 옷 이야기에 대한 지적은 이걸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 제 아이디어라고 써도 되는 건지 솔직하게. 네, 근데 너무 해석이 멋지시고요. 그리고 그 보트에 60이 쓰여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하면서 정말 수백 번을 봤는데
굳이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음 작업할 때 편집을 저랑 같이 이제 좀 도와주시면은 어떨까. 네. 60에 대한 따로 의미나 뭐 의미 부여를 연출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고 다만 초반 오프닝에 로타리와 마지막에 해체하는 로타리가 반드시 로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의도였는데 60번이라든지 병호의 의상은 아마 의상팀이나 소품팀이 깊은 의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 스태프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도 질문을 아까 손 드셨는데요. 네네 먼저 하시고 하셔도 돼요. 네 먼저 하시고 저 하는 뒤에 걸로 나가. 할게요. 손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오른쪽 네 맨 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박원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떨려서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실 세월호를 다루는 영화에 출연한다는 게 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 부담도 되었을 거고 큰 용기도 필요했을 텐데 배우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너와 나에도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에게 이 두 편의 영화에 참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라는 소재 세월호라는 10년 전에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그 날을 각자가 보고 싶은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린 그렇게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가르고 경계를 더 공고히 만들어버리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말들이 서슴지 않게 나오고 아마 그 해주신 질문은 직업이 배우인 사람이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더 속상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는 직업이 배우이고 배우도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서서 그 인연을 만들지 못합니다. 배우는 뭔가에 제안이 들어와야 비로소 배우의 일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그런 인연이 너와 나도 마찬가지고 목화순 피는 날도 저한테 와준 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뭐 잘 해내고 싶다보다 그 마음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타의 작품들하고는 다르다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계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르게 오늘 진행을 정혜성 배우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됐는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진행을 이렇게 잘하는 걸 처음 봤고 감독님의 의도나 이 관객분들의 시선과 주의를 적대적소하게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서 오늘 이 지금 진행이 잘 매끄럽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정혜성 배우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두 작품을 같이 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시사회를 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께 보내드리려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연기적인 부분이나 연출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배우로서 느낀 부분을 쫙 엄청 길게 메모장에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제
약간 이제 독후감처럼 써놨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모더레이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질문 마지막으로 네, 코딱 하고 얼른 하고.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긴장되는데요. 정계성 배우님께서도 이제 영화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전 GV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연출가로서의 균형을 좀 많이 유익 있게 신경 쓰면서 만드셨다고 하셨고, 우미아 배우님께서도 눈물을 경계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미아 배우님께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다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미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슬픔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긍정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담담하게 체념하시는 역할이셨고, 박원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토해내지만 헤매이면서 토해내는 연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좀 연기 조절을 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슬픔 조절을 해야겠다, 어떤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꼭 지병까지는 아닌데요. 기억력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감독님 입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그 시는 후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 그래서 잘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그걸 고쳐나가야 돼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씬들이 기억이 나는 씬들이 있는데 정말 감정이 극으로 달하는 씬으로 이제 집중력 있게 연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연기가 탁 끝나가서 컷 오케이 했는데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몰입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인물의 감정을 막 따라가다 고마운데 보면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선배님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으신 게 아닐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요? 그냥 그 정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적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 분들이 그런 씬들이 늘 이제 딱 그게 달하는 역할. 이제 그만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또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극 중에 경은이가 마지막에 얼굴이 나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유나 뭐 연출적인 의도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병호는 기억을 잃어버렸고 그 경은이에 대해, 그리고 수현은 경은이를 잊으려 노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은이 얼굴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모두가 다 경은이 얼굴을 보지 못하길 바랬고, 두 부부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액자가 걸리고 이제 경은이가 등장하는 건, 그래야 병호 수연이가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를 우리 관객 모두도 경은이 얼굴이 경은이 얼굴을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전이가 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선배님께서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듣고 저희가 GV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답변한 질문 같은데 아무튼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것도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이 작품을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오래가지 않을까. 대한민국 영화의 현실에서 이런 작은 영화, 작은 사이즈의 영화가, 그리고 이런 소재의 영화가 사실은 그 틈을 비집고 관객분들과 만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래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망설임 없었고 우리가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우리 작품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전에 한강 소설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그게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작가가 그런 말을 뒤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작품도 결국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우리가 예의와 연민과 이해와 공감과 그게 다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봉을 하면서 더 제가 이 작품을 하길 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고 살았다가 정말 유가족 분들을 가깝게 오히려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게 진짜 이제는 그게 가슴으로 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여하길 잘했다는 오히려 지금 개봉을 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감독님도 마지막 한마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현장에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연병하고 있네를 자주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 영화하고 드라마를 배우들이 같이 하면은 스케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우들이 영화 홍보가 있어가지고 뭘 좀 빼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홍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래서 연병하고 있네. 무슨 홍보하고 와서 촬영하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정말 몸소 뼈저리게 지금 아니 그게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까? 엄청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감독님. GV와 더불어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불쇼에 가가지고 최홍님에게 강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극장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거는 등을 이렇게 슬며시 밀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극장에 보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고맙지만 일당 100의 마음으로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극장으로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홍보가 힘들다고 하는 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화성 피는 날이라는 영화를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런 세월호 영화가 개봉을 했다고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관객분들께서 관객 리뷰를 좀 잘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저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GV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GV에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번 이제 목화성 피는 날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진솔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